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자율교육 학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이 교육의 이제 담당자고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하고 집체 교육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이 설명이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제가 질문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그때 질문을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은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 그 포털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다시 보실 수도 있고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전공에 따라서 직업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취득하는 직업력개발 훈련교사와 지금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의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똑같은 직업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도 저렴하고 취업률도 높고 이런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주변에 수험생들 있으면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능력개발교육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능력개발교육원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부속기관으로서 저희는 이제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운영하는 과정은 선생님들이 지금 들으시려고 하는 교직훈련 과정이라든지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을 주로 운영을 하고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상급을 취득한 후에 2급이나 뭐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승급교육과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서 재직하실 때 필요한 보수교육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 교직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 교육원에 교육을 많이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능력개발교육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들으실 교직훈련 과정,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게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흐름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내용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라는 거는 근로자 직업력개발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인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있었던 경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능력을 다른 직업 훈련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훈련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훈련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활동하시는 게 직업 훈련 기관 아니면 뭐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학생들이나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훈련 과정과 신중년 훈련 과정의 이수 체계를 보시면 지금 여러 개의 단계가 있죠. 이 단계가 있어서 이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기본 단계하고 선행 단계를 통과해야 선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선행 단계를 통과해야 종합 평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것들은 기본 단계하고 뭐 선행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온라인을 다 듣고 나서야 집체를 참석할 수 있는 거고, 해당 기간 동안에 이제 온라인을 쭉 들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한 6주 가까이 이제 온라인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6주 가까이 듣게 되면서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빡빡하게, 들으셔야 이거 다 들을 수 있고요. 중간에 과제를 수행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한 과목이 있는데,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과제를 또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초 단계부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총, 교직은 10개 국과목, 신중년은 13개 국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다 이수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그 수배 기준을 보시면,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로 진도율이 90% 이상이 넘어야 되고, 나중에 지체에 오셨을 때, 출석률 90% 이상,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행평가가 60점 이상을 해야 교육이 수료가 됩니다. 거기에 또 활용 단계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의 실행이라는 이런 직접 수업 시연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교육 시간을 100% 참석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60점 이상 맞아야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종합평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그럼 맞으면 통과가 되는 과목입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이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험 자체가 물론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준비하셔갖고 시험을 봤을 때 최근에 합격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한 96% 이상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 단계를 보시면 앞에 이제 교과목은 다 이제 들으신 상태에서는 이제 활용 단계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17분 동안 직접 수업 시연을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교사학습 지도안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해당 과목을 하게 되면 그 교사학습 지도안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17분 동안 직접 수업 시연을 하면서 내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뭐 이거는 이수 기준 100% 해가지고 수행평가 60점 이상 맞으면 통과가 되고 선생님들 교육 일정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이 있을 겁니다. 집체 교육에. 선생님들 집체 교육은 각 차수별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말반은 주말에 수업을 하고 평일반은 평일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2주에, 신중년은 3주, 교직은 2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주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직이 5주 정도, 신중년이 7주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선생님들이 해당 일정은, 다들 일정이 확정돼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각자 차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참석하시는데, 수업의 실행은 그 일정의 가장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으니까, 그날까지 앞에 있는 수업들은 모두 다 들어주셔야 되고, 그걸 다 들어야만 그 마지막 날 수업의 실행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남은 지체 일정을 꼭, 잘 들어오셔야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실행을 한 다음에는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시험 보는 과목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5과목이 있습니다. 5과목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들으실 과목이 2번, 3번, 4번 과목이 온라인에서 들으실 과목이에요. 그 과목을 문항수를 보시면 30문항이 나올 겁니다. 온라인에서 총 45문항을 선생님께서 시험을 보시는데 그중에 30문항을 온라인에서 봐요. 그럼 온라인 컨텐츠에서 선생님들이 잘 들어야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에 있는 예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거기에 보시면 학습 노트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교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꼭 다운받아서 온라인 컨텐츠 들으실 때 같이 펴놓고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습 노트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학습 노트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대충 들으신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2번, 3번, 4번 이 해당 과목 하는 이 과목은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용 단계가 끝나게 되면 저희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60분 동안 45문항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신청하시는 건데 선생님들 집차 일정의 가장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이후 한 2주 정도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는 장소는 천안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 장소가 지금 서울하고 천안하고 그 다음에 전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모두 다 시험 보는 날은 천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기존에도 그랬고, 우리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다 하는 모든 교수님분들이 여기 천안에 와서 시험을 한번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하면 한 번만 오는 거고, 선생님들이 2달 동안 이제 수업을 실행한 날로부터 2달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재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재시험, 까지도 보러 이제 저희 채널에 오셔야 되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해 주시고, 보시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일정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수업을 실행을 한 날로부터 2달 동안에 시험을 통과를 못하시면 선생님들은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한 발부터 다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석도 꼭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도 잘 보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도 이제 아직도 코로나가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지체를 들어오시는 건 한 거의 2달 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 나중에 지체를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서로 이런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따 받을 건데 일단 박주관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바로 안 나오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저희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HRD 교육팀인데요. 저희에게 자격교육 파트고 저희 신창원 팀장님 이하 저희 김용수 파트장하고 우리 직원이 이제 6명 우리 PM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수별로 우리가 이제 우리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선생님들 지체 운영을 할 때 다들 우리 담당자들이 운영을 연수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해드릴 거니까 담당자들이 보내는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다영 선생님께서 선생님들 우리 온라인 과정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용다영 선생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위에 보시는 HRDI 골뱅이 코리아텍 메일 있죠. 이 메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는 게 제일 답변이 빠릅니다. 전화로 하면 저희가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통화가 잘 연결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일은 저희가 무조건 확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온라인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전화 같은 거 해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메일로 아니면 이런 강의 들으실 때는 질문 게시판에 있으니까 질문 게시판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집체 교육을 참석하실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재수강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데 재수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몸이 안 좋으시거나 뭐 무슨 사고가 났거나 뭐 비상근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해당 과목을 선생님들이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과목이 이틀씩 진행됩니다. 이틀씩. 그러면 16시간인데요. 이 이틀을 다 들어야 교육이 수료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하루를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해당 과목을 다른 차수에서 선생님들 진행되는 차수에서 못 듣고 다른 데서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지체 일정이 맞게 최대한 빨리 빠지지 않고 진행해 주셔야 나중에 원활하게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러닝을 선생님들이 들으실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러닝 이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이제 진도를 90% 이상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습장 안전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시험 안 보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공통으로 듣는 내용이 있고 선택하게 듣는 내용이 있는데 선택은 선생님들 전공에 맞게
신청해서 선택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진도를 맞게 잘 진행해 주시고 수업 설계 이해 플러스 교사수 지도안 개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필수로 제출해야 됩니다. 과제를 작성하는 요령은 컨텐츠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잘 내용을 보면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강사님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채점한 결과가 이제 있어야 선생님들 통과가 하겠죠. 거의 통과합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고 수정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집체 교육에 오셔가지고 다 해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과목을 잘 작성한 본인이 이제 컨텐츠를 보고 잘 작성해서 올려주시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다른 분들 거를 어디서 복사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적발되시면 수료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꼭 그 컨텐츠 내용을 보고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컨텐츠 복사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들이 잘 신경 쓰셔서 과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과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본 과정, 본 차수를 이제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필수로 들어야 되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두 개를 이제 선택 차시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들으면, 수료가,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 수료가 되니까, 그래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냐고, 인원이 모바일 학습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PC 기반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PC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모바일로 하면 화면도 작고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식률이 좀 낮아서 선생님들이 실컷 교육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진도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 내서 컴퓨터로 PC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러닝 컨텐츠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저기를 클릭해야만 해당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잘 보시고, 네. 거기 클릭하셔서 이러닝이라고 써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잘 보셔가지고,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우리 운영 담당자가 진도가 좀 부진하신 선생님들 대해서는,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진도가 늦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진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닝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수강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러닝은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 언제나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기간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선생님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컨텐츠를 다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쭉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컨텐츠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 설정이 안 맞아서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하시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닝 과목은 교재가 제공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러닝 과목 교재가 학습 노트라고 해서 그 전체 과목의 강의 노트 묶음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강의 공지에서 강의 노트 묶음 자료라고 하는데 이 자료 안에 교육 내용이라든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이제 예상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꼭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꼭 보셔야 되니까 이거를 다운받아서 뭐 출력을 해서 보시든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보시든 꼭 이 강의 노트를 다운받아서 교육 받으실 때 꼭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강의 노트가 안 열리는 경우에는 그 해당 그 프로그램 그 파일을 열 수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이걸 깔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R집을 깔아서 압축을 풀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 풀어서 잘 컨텐츠 활용하시면 되고요. 과제 작성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닝 컨텐츠에 과제 작성 방법이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그 내용이 궁금하다,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우리 강사님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직접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 확인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일단 과제물 제출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과제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제물 제출하는 기간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니까
그때 과제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제출하시면 그 기간 동안 강사님이 채점을 하신 다음에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해당 파일은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집체 교육에 오셨을 때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거니까 뭐 굳이 다운받아 놓으실 필요는 없고 저 선생님 포털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체 교육 참석하셨을 때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시면 파일 다운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의 표지란에 담당 교수님은 누구라고 정리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오른쪽 밑에 보시면 평일 9차, 10차, 주말 9차, 10차 그 차수마다 우리 담당 강사님들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선생님들 그 강사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파일명, 파일 그 표지에 적는 게 되어 있는데 차수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과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강의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하셔야 강사님이 직접 담당을 합니다. 우리 운영자, 우리 용다영 선생님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이 꼭 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게시판에다가 과제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과제 결과는 선생님들이 12월 11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전화 드릴 거예요. 다시 내라는. 그 외에는 거의 통과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과제 결과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직체 교육으로 와서 해당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통과 기준은 60점 이상 통과입니다. 60점 이상 통과인데, 우리 강사님들한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제출하신 경우에, 상당히, 부실하다고 합니다. 엄청 잘 작성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내용을 강사님이 피드백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 지체 와서 이제 쭉 수업 들어가면서 진행하는 거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점수가 100점이더라 하더라도 일부 수정할 내용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 나중에 선생님들 과제를 제출했던 파일에다가 강사님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서 각각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고 나중에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출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지체에 들어오셔서 필요할 때 그 파일을 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웬만하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체 교육 왔을 때 뭐가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체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내는 언제 해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 오프라인 교육 시작하기 일주 전에, 선생님들이 어디로 와라, 어디에 언제까지 와라, 이런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집중해 잘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담당자들이 집체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그 일정에 맞게 선생님들이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집체 차수를 변경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집체 차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신청하신 평일 과정이면 평일 과정, 주말 과정이면 주말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신중년이면 신중년 해당 차수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해당 일정의 일부 뭐 하루 이틀 정도 참석을 못한다 싶으시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를 통해서 저희가 재수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착수는 변경할 수 없고 해당 착수에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나눠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교재는 저희가 오프라인에 오시면 교재는 나눠드리고 시험 공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온라인 이러닝 과목은 컨텐츠 안에 있는 문제, 퀴즈 이런 걸 풀어보시고 강의 노트를 보시면 또 거기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문제 수준은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라든지 퀴즈에 있는 문제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한번 쭉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합격률 아주 높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잘 해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 마시고 일단 이러니 교육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과정을 진행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천안하고 전주는 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서울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혹시 노트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노트북을 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별도로 노트북을 사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있는 노트북을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실습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정도만 깔려 있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하고 천안은 실습실에서 하니까 그건 별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 수업에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6개월 이내에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마지막 차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보강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거의 일정이 다 끝나가기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본인들 일정 말고는 참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집체를 잘 참여해 주셔야 빨리 수료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23년까지 넘어갑니다. 선생님들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꼭 잘 집체 교육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중에 취소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교육을 취소하면 2022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요. 2023년에 교육 신청부터 아예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선발됐다고 해서 또는 작년에 이런 이거 들었다고 해서 그걸 2023년에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취소하실 거면 올해 이제 내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그 기숙사 배정은 언제 해주시나 물어보시는데 천안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만 기숙사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전주에서 하는 과정은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 배정이 안 됩니다.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인 1실로 배정이 되는데 기숙사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1인 1실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말에 교육이 많고 그러면 2인 1실로 배정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수업비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 재시험 기회는 몇 번 제공되나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의 실행을 한 달로부터 2달 이내에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시험을 보통 2주에 한 번씩 봅니다. 2주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개월간에 한 4번 내지 5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험 보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아니면 2번째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 주차비는 또 무료냐고 물어보시는데 천안과 전주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이 무료인데 서울은 그 정책상 그 주차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당 900원인데 이게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도로 디지털 지역에 바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를 안 가져오셔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유료니까 그냥 꼭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집체 연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방역 당국에 지침 대로 격리라든지 이런 걸 꼭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근데 참석을 못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은 우리 차수별 담당자하고 이렇게 문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으면 되니까 그거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후에 자격증 신청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육을 다 수료하게 되면 받는 거는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료증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처음에 우리 교육 신청할 때 보면은 HRD넷으로 선생님들이 각자 다 신청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자격증도 HRD넷을 통해서 저희 그 경력증명서하고 저희 그 교직 수료증 이거를 같이 첨부해서 자격증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들 수료하실 때쯤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뭐 저희 공지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주로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저희 수료증, 뭐 이게 주로 이제 제출하시는 거고 관련 자격증 뭐 이런 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신청할 때 선택한 직종과 다른 직종 자격증도 발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 일단 교육을 신청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가장 경력이 많은 걸로 아마 신청하셨을 건데 본인이 경력이 좀 다양해서 예를 들면 난 미용도 하고 조리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력이 좀 다르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종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해당 직종의 경력 기준을 통과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집회에 오시면 수료할 때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발급 후 사용처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자격증 활용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직업력 개발 훈련 기관 흔히 직업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직업 전문 학교라고 있죠. 그런 데서 활용을 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공공 직업 훈련이라고 해서 폴리텍이라든지 법무부 교도소에 있는 그런 직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관련해 가지고 취업이나 이런 거 하시려면은 우리 지역 고용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다 문의를 하시면 아마 좀 안내가 되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우리 지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또 다들 잘 아시니까 그렇게 나중에 다 아실 일이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 예. 이상 이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질문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쭉 드렸는데 혹시나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지금 여기 이 방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채팅으로 답변을 해주거나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채팅으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교육 듣는 장소는 구로 디지털 단지 앞에 있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입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거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집체교육할 때 식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교직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별도로, 사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주나 천안이나 이런 데는 뭐, 구내식당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서울에서도 주변에서 식당을 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들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반복해서 얼마든지 들으셔도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차시, 한 차시는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차시가 소요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NCS 강사 보수교육을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NCS 강사 보수교육은 선생님들 우리 자격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보수교육을 들어야 되는 분들은 2023년도 아마 교육이 될 겁니다. 그 보수교육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 시험을 천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모든 교육이 집체까지 다 끝난 다음에 천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못하면 교육 따라가기가 어려우냐고 하시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예 못하는 경우 못하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만 참여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말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안 됩니다. 전주 숙박이 안 됩니다. 기숙사는 1,000원만 됩니다. 1,000원만. 또 선택 과목 중에 본인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17일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교육이. 그래서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17일 교육 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서울 집체교육 대상자인데 중간에 일부를 천에서 일부 들어도 되냐고 하시는데 원래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일단 서울 대상자는 서울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NCS 보수교육은 올해 지금 들으셔야 되는 대상자라면 지금 선생님 집체교육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12월이나 1월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2023년도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만약에 선생님이 보수교육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라면 보수교육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저희 것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신정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00원이에요. 교육이. 제가 알기로 지금 전부 1,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어, 집체교육 필수 참석, 집체교육 필수 참석률은 90% 이상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0% 참석하셔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시간까지, 예, 18시간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2시간까지 지각이나 조퇴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다 참석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주현 선생님은 보수교육을 일단 먼저 들으세요. 들으시고, 내년 거는 저희 이제 아마 일정상, 선생님이 언제 몇 차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정이 아마 12월, 2023년에 있으면 2023년에 보수교육을 들은 걸로 이제 될 겁니다. 그 주말반인데 평일반으로 변경 불가는, 변경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토요일, 일요일 진행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데 선생님들 지금 집체 일정을 보시면 어떤 차수는 토요일 날 시작한다고 일정이 되어 있고 어떤 차수는 일요일 날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해당 일자에 무조건 수업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날짜에 무조건 수업을 합니다. 중간에 저희가 설날이 껴있는 경우가 있는데 설날에 그 부정 그 2월 그때만 안 하고 1월 1일이랑 이럴 때는 다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수업이 없습니다. 명절 껴있는 때는. 평일 구차면은 12월 26일에 들으면 반절은 또 우리 과목이 시간표 배정이 아마 1주차, 2주차 이렇게 다를 건데 그게 시간표 배정에 따라서 보수교육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영 선생님께서는 한번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통화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기숙사를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천안과정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장윤진 선생님께서 한글 파워포인트만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훈련기관에서 쓰는 양식이 다 한글이기 때문에 워드는 안 되고요. 뭐 실습할 때 한글 위주로 설명하니까 한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드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 신중년 차수가 전부 1,000원이에요. 홍영미 선생님은 서울에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에는 기숙사가 없어요. 기숙사는 전부 1,000원에만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계신 분들로 알고 저희가 기숙사 배정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집체에 오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집체에 오시면. 기숙사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체 교육 오실 때 그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그냥 사용하신다고 하면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주말반에 이제 구내식당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우리 그쪽 시설 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할 텐데 거기가 이제 주말 뭐 52시간 근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그쪽 시설부터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변 식당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한번 제가 인정호 선생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지체 교육할 때 안내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시험은 많이 어렵냐고 물어보시는데 시험은 어려운 편이지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간 안에 무조건 네, 다 하셔야 되고 시험 그 온라인 컨텐츠 안에 시험 문제나 이런 게 예상 문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급하고 3급 수업을 같이 듣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교육은 공통교육입니다. 기능장을 갖고 계신 분들만 2급이 나가고 나머지들은 다 3급이 나가기 때문에 수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는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고 나가는 건 알아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1월 1일 날 수업합니다. 1월 1일 날. 해당 주말 과정 같은 경우에 1월 1일 날 수업합니다.
맥북으로 수업이 거기서 한글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시면 그냥 저희 거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북 아니시면, 맥북은 굳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가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 한글이나 파워포인트가 되면 상관없어요. 메일은 선생님도 오리엔테이션 거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메일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보시면. 그리고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평일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여기 천안에 있는 경우 기숙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평일에만 기숙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일 과정 같은 경우는 주말 과정은 주말만 기숙사가 사용 가능하고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로 보통 실습을 하기 때문에 웹북인 경우에 그 한글이나 파워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갖고 오시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희 거 노트북 빌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못 하시면 뭐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그리고 연습을 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그런 스킬을 가르치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차수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전주 주말가 있는데 대구로 가능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전주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숙사는 저희가 상황이 2인 1실로 배정할 수도 있고 기숙사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1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웬만하면 2인 1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실행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면 그 날로부터 보통 2주 정도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은 말고는 뭐 나머지 뭐 책이라든지 필기도구나 이런 거 제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필요하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혹시 답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같이 가는 분들이 뭐 많으시면 저희한테 메일로 좀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용할 때는 차량 주차는 다 됩니다. 저희 기숙사 학교에는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 다 가능합니다. 전주 주말에서 할 때, 전주에는 노트북 없이도 수업 참여 가능합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제가 다 드릴 겁니다. 교재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수업은 9시부터 보통 6시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전주 숙박은 안 됩니다. 저희가 기숙사 제공 안 되니까 그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전주 추천은 그냥 주변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희가 기숙사가 따로 없습니다. 전주 주변에서 어, 확인하시고 숙박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이제 노트북을 이제 챙겨 오셔야 되고 김혜숙 선생님은 몇 차세요? 선생님 차수가 주말이세요? 평일이세요? 주말이세요? 주말 그 일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 우리 직원들 그 주말 집체 일정을 올려주세요. 거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신중년 주말 5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부터 2월 19일까지인데, 요 기간 중에 설날이 껴 있어요. 그때 빼고는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24일 날이, 12월 24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그날 수업하고요. 25일은 수업이 없고, 그 다음에 뭐 31일, 1일, 그 다음에 뭐 7일, 8일, 14일, 15일, 그 다음에 21일하고 22일은 설날이라 수업이 없고, 28일, 29일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16년 주말 5차.
결석은 하루도 안 됩니다. 결석도 하루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를 빠지시게 된다 그러면 해당 날짜에 있는 과목은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재수강. 이충엽 선생님 그거는 나중에 활용하실 때 하시면 되고 투잡 다 가능해요. 그거는 따로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 신중년 주말 5차는 24일 날 하루 수업하고 25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신중년 주말 5차. 차수마다 지금 집체 일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신중년 주말 5차는 12월 25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차수마다 다릅니다. 차수마다. 지금 뭐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1월 1일 수업이 있습니다. 12월 31일, 1월 1일, 이게 지금 그거죠? 예, 토1입니다. 주말과정. 그때는 수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못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저희 우리 담당자가 이메일을 못 받았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여기 이메일 주소를 잘 확인해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러이러 해서 내가 메일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주 주말 10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월 8일부터 2월 18일인데 이때 그 중간에 있는 그 설날에만 수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 우리가 이제 지체 교육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 있어요. 첫날. 첫날에는 10시까지 오셔서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수업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첫날만, 10시 수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9시부터 6시라고 보시면 돼요. 설날이, 1월 21일하고 1월 22일, 이때만 수업이 없어요. 1월 21일하고 1월 22일, 이때만 수업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설명을 다 되신 것 같아서, 이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하고요. 해당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저희가 녹화돼서 저희 그 포탈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까 우리 저희 공통 메일 있죠? 그걸 메일 주소를 저희가 이렇게 띄워놔드렸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의를 해서 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도 온라인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집체 때 또 뵙겠습니다. 그때. 예, 수고하셨습니다.